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아버지의 일기. (26일) 오후 6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을 떠나보냈던 부속실의 이광형 부관은 이날 밤을 혼돈과 불안 속에서 보냈다. 초소의 총성 보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돌아온 비서실장, 최규하 총리와 장관들의 잇따른 출연. 이광형은 와이셔츠 차림의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불길한 사건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2층 비서실장실로 올라갔다. 실장실은 문이 굳게 잠겨있고 전실에는 당직 근무 중이던 의전수석실에 정기옥 비서관이 앉아 있었다. 안에서는 비서실장이 총리와 몇몇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광형은 전실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최강수 의전수석 비서관 등 수석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전실의 소파에 앉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광형의 초조한 눈이 정기옥과 마주쳤다. 정 비서관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재빠르게 쿠데타라고 쓰더니 새카맣게 덧칠해버렸다. 목소리를 낮춘 이광형은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요? 아니,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당황한 이광형은 혹시 가족들이 부속실로 전화를 걸어올까 걱정이 돼 일단 1층으로 내려왔다. 부속실장 박학봉 비서관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없었다. 경호데스크 근무자들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밤 10시를 넘고 있었다. 다시 비서실장실로 올라갔다. 총리, 실장, 장관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수석 비서관들이 앉아 있었다. 최강수 의전수석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낮게 물어봤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족분들, 영애분들 지금 어디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무시는지. 아무 연락 없었지. 각하께서 안 들어오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응, 조금 늦으실 거야. 만약 영애분들이 물으시면 곧 돌아오실 거라 그래. 분명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직급이 낮은 이광형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높은 본들로부터 소외된 이 부관은 얌전히 부속실을 지키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청각신경을 곤두세워 놓고 있었다. 낡은 건물의 낡은 마룻바닥과 나무 계단은 그들의 움직임으로 삐걱대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들이 1층에서 2층으로 급하게 올라갔다가 재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밤 12시에 박학봉 부속실장이 들어왔다. 사정을 모르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속이 타니 냉수만 들이켰다. 이 부관은 본관 경호데스크로 가봤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호실장 차가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벗어나 달리고 있다. 경찰로부터 올라온 보고였다. 그때는 시체가 되어 궁정동 나동 경호원 대기실에 쓰러져 있었던 정인영 경호처장의 차를 운전기사가 개인 용무로 몰고 가는 것을 포착한 내용이었다. 이 보고로 해서 심야에는 대통령이 납치되셨다는 첩보가 치안기관에 쫙 퍼졌다. 새벽 2시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 김계원 실장은 수석 비서관들에게 대통령 서거를 알린 뒤에 부속실의 두 사람들을 불러서 멍한 표정으로 비보를 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딸 근영과 전석영 총무비서관이 운구를 위해서 병원으로 간 사이 부속실장 박학봉과 이광형 부관은 시신을 받을 준비를 해야 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피아노방에 파티를 할 때 쓰던 탁자와 식탁보가 정리돼 있었다. 이것들을 소접견실로 옮겨 붙여 받침대를 만들고 위를 덮었다. 이광형은 지하실로 뛰어내려가 집기 창고를 열고 병풍과 향로, 향 등 제기를 갖고 올라왔다. 박 대통령이 조상과 먼저 간 아내를 위해서 썼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소용이 됐다. 이광형은 다시 현관 밖으로 뛰어나갔다.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국화 화분이 양쪽으로 줄을 지어 놓여 있었다. 2개를 들고 들어왔다. 제단을 차리고 향불을 붙였는데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영정이었다. 부속실에 걸려있던 대통령의 사진을 떼내어 까만 리본을 둘렀다. 새벽 2시 20분쯤 국군 서울지구병원 정문에 도착한 전석영 비서관은
헌병의 저지를 받았다. 헌병이 안으로 전화를 하니 한 장교가 나왔다. 전 비서관이 사유를 설명했는데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각하를 모시러 왔는데 무슨 소리야. 호통을 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병원장실에서 김병수 준장을 만나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같이 갔다. 대통령은 양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상체는 피 묻은 와이셔츠 위에 환자복을 걸치고 있었다. 근영이 가지고 온 옷 보따리를 풀어서 준비해간 양복으로 갈아입히는 일은 김 원장과 전 비서관이 했다. 따라간 경호원도 거들었다. 근영은 아버지의 다리를 만지고는 울음을 쏟았다. 대통령의 시신에서 벗긴 피 묻은 와이셔츠와 속옷을 보따리에 싼 근영은 들것에 실린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병원에서 내준 구급차에 탔다. 박정희는 출타 9시간 만인 27일 새벽 3시에 청와대로 돌아왔다. 군용 들것에 실린 아버지를 앞세우고 옷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본관 현관으로 들어오던 근영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잔영으로 남았다. 대통령의 시신을 받은 이광형은 이군, 나 경호실장하고 저녁 먹고 올 테니 서재문 잠그고 하던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귓전에 쟁쟁했다. 소접견실에 응급개조한 받침대 위에 시신을 눕혔다. 머리를 입구 쪽으로 향하게 했다. 누구인지 울음을 터뜨렸다. 여기저기서 동시에 흐느낌이 퍼졌다. 집총한 경호원들도 울었다. 이광형은 울면서 대통령의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살펴봤지만 총상 자리는 찾지 못했다. 평온하기 그지없는 표정이었다. 이때부터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의 집안 사람들과 고관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육군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박지만 생도에 대한 연락은 이광형 부관이 맡았다. 백석주 육사교장을 전화로 불렀다.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다. 여기 청와대인데요. 웬일입니까? 교장님 혼자서만 하시고요. 지금 빨리 사람을 내무반에 보내서 지만 생도를 깨워주십시오. 청와대로 보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시고 각하께서 찾으시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절대 보완해 주십시오. 육사 생도대장이 지만을 깨워 차에 태웠다. 지만은 날이 밝으면 토요일이라 외출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왜 찾으실까? 아버님께서 또 나를 혼낼 일이 있으신가 하고 의아한 생각에 잠긴 채 청와대로 달렸다. 청와대 본관에 도착하니 의장대, 향냄새, 그리고 서성대는 사람들. 마중 나온 이 부관에게 그는 아니 왜 이래요 라고 했다.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리 와서 분향부터 하십시오. 그 순간 아들은 비틀했다. 박지만 생도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분향한 뒤에 병풍 뒤로 돌아 편안하게 잠자는 듯한 아버지의 시신을 보았다. 그는 곧장 2층에 자신 방으로 올라가서 음악을 틀어놓고 울었다. 그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나간 일요일이었다. 외박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본관 바깥까지 따라 나왔다. 인사를 하는 아들에게 대통령은 그래 잘 가라고 했다. 다른 때에는 응 그래 가서 고생해라고 했다. 아들이 아버님 그만 들어가세요 라고 해도 계속 서 있었다. 지만은 계단을 내려와서 뒤를 돌아보니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서 있었다. 아내를 잃은 뒤 대통령은 아들에게 더욱 정을 쏟았다. 박지만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교한 것은 1977년 1월 30일. 박 대통령이 쓰는 일기장에는 이날 전후의 4일간이 모두 아들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1977년 1월 29일 맑음. 지만이가 내일 육사에 가입교하게 되어 저녁 만찬을 들며 육사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다. 이제 19세 고교 졸업생이라고 하지만 아직 집을 떠나 혼자 객지 생활을 한 경험이 없어서 애처롭기도 하고 불안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이제부터는 국군의 장교가 되려고 하는 남아의 출관이기에 부모의 자정에 쏠리는 표시는 하지 않아야지 하고 호쾌한 나의 경험담들도 들려주면서 약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애썼다. 낮에는 국립묘지에 참배하고 왔다기에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 없더냐고 농담을 했다.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는 옛말이 새삼 실감있게 느껴졌다. 1940년 3월 하순 어느 날 쌀쌀한 봄바람이 옷자락으로 스며드는 고향 구미역 북행선 플랫폼에서 멀리 이국당 북만주 신경군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하여
북행열차를 타고 떠나는 나를 전송하기 위해 칠순 노구의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며 늙은 어미를 두고 왜 그 먼 곳에 가려고 하느냐 하시며 노안에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이 불현듯 머리에 떠오르고 어머님의 흰옷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들어 흔드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완연하다. 그날 어머님의 심정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셨을까. 어머님 너무나 불효막심하였습니다. 이제 용서를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1977년 1월 30일 6시 반경 기상. 7시에 지만이를 깨우다. 영하 14, 15도의 혹한이다. 8시 반 지만이와 조반을 들다. 지만이는 아침에 육사생도 규정대로 짧게 이발을 했다. 식탁에 앉으면서 머리를 깎고 나니 이제 정말 집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육사와 같은 훌륭한 학교에 가는데 사나이 대장부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찌하느냐고 타이르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여 간신히 참고 태어난 채 했으나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나도 몹시 마음이 언짢았다. 저것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참을 길이 없었다. 9시 20분 청와대를 출발하다.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청와대의 많은 직원들이 현관에 나와서 전송을 해주었다. 지만이와 한 차에 타고 태릉 육사로 가면서 차 안에서 지만이와 여러가지 환담을 하면서 격려를 했다. 창밖의 날씨가 매섭게 차기만 하다. 이 추운 날씨에 지만이가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육사 2기 시절에 이야기도 해줬다. 육사 본관 현관에서 지만이를 내려주고 몸 건강히 열심히 잘해 지만이 하고 신입생 접수장으로 보내고 육사 교장실에 들어가서 교장 정승화 장군과 잠시 환담하다가 귀저하다. 집에 돌아와 아내 영정 앞에 가서 지만이가 오늘 육사에 들어갔소. 내가 지금 데려다주고 돌아왔소. 당신께서 앞으로 지만이를 보살펴 주시오 라고 고하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란 왜 이다지도 약할까. 오전 중에 지만이 방을 정돈했다. 온 집안이 텅 빈 듯하다. 군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리라. (1977년 1월 31일) 기침하니 날씨가 매우 차다. 아침 늦잠 잔다고 늘 잔소리를 듣던 지만이가 오늘 아침부터는 6시에 일어나서 혹한 속에 육사 교정을 뛰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군인으로서 병영 생활의 첫 아침. 한파 속에서 추위와 싸우며 청운의 대지를 펴기 위하여 의지를 불태우는 홍안 19세의 젊은 사관생도. 장하다 우리 지만이. 부천의 너희 어머니는 더없이 기뻐하시리라. 1977년 2월 1일 오후에 육사교장 정중장이 내방하여 입교한 지만이의 동향과 교육받는 자세를 들었다. 매우 명랑하고 식사도 잘하여 동료들과 똑같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무한히 기뻤다. 이날 아침에 태릉 부근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기상 후 2km의 구보를 했다고 한다. 염려하던 발도 이상이 없는 듯 낙오하지 않고 같이 뛰었다니 기쁘기 한이 없다. 1977년 2월 22일 지만이로부터 편지가 왔다. 사관학교에서 처음 보내온 편지다. 반갑기 한이 없다. 깨알 같은 지만이의 독특한 필체로 육사용지의 일매.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켜서 처음 받아보는 편지다. 몇 번이나 읽어보고 지만이가 이만큼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대견하기만 했다. 학과 출장 시 꼭 보게 되는 내 생명 조국을 위하여라는 아버지의 휘호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편지를 아내 영정 앞에 가져다 놓고 지만이에게서 편지가 왔소 하고 고하다. 1977년 8월 8일 지만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엄격하고도 규칙적인 군대 생활을 하게 되니 군인의 사명이 무엇이란 것을 점차 깨닫게 되고 조국이 무엇이란 것을 어슴푸레하게나마 알게 되고 조국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모양이다. 땀 흘리며 받는 이 훈련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흘리는 땀이란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훈련이 하나도 괴롭거나 고생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보람과 희열을 느끼게 되는 법이다.
땅에 엎드려 조국의 흙냄새를 맡으며 자신을 돌이켜보고 휴식 시간에 철모를 벗고 땀방울을 손으로 쑥 문질러 먼 산을 바라보면 조국의 산천이 다정히 반겨줍니다. 책임감이 얼마나 인간을 부지런하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지만이 편지의 한 구절이다. 1977년 8월 28일 지만이가 7개월 만에 휴가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이가 차를 가지고 가서 같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12시 반경 집에 도착했다. 맹훈련으로 검게 타고 체중이 3kg이나 줄었다고 하니 건강하여 무엇보다도 기쁘다. 오늘은 지만이가 돌아와서 집안에 활기가 넘쳐 흐른다. 집이 이렇게도 좋은 곳인지 몰랐다며 지만이는 즐겁게 한이 없다. 저녁 시간에는 웃음과 화제가 그칠 줄 모른다.